네, 지금까지 이주의 시대, 이주 여성의 자립과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여성가족정책센터의 류유선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쭉 발표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이주의 시대라는 말, 그리고 이주 여성의 자립이라는 문제가 참 무겁게 다가오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참 일상이 된 이 다문화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도 스스로 돌아보면서 좀 반성해야 될 부분,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요소들이 보이는데요. 일단 개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묻혀있는 경우도 많고, 특히 저는 경력 삭제라는 그 단어에서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예. 분명히 태어나고 자란 나라는 아니지만 이제는 우리 국민으로서 그 권리를 좀 많이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듭니다. 이렇게 발표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곧바로 토론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토론은 자유 형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단 저희가 미리 정한 순서대로 패널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강태현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이주의 시대에 맞춰가지고 지금 다문화 가정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뭐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이제 그거로 인한 지원도 국가 차원에서 고려가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발표해 주신 대로 이렇게 쭉 보면 다문화 가정들이 이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창업이라기보다는 그 넓은 의미에서는 창업이지만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만 장사를 한다, 가게를 낸다 그런 쪽으로 많이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쪽으로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음식점 가게라든지 이런 카페라든지 이런 게 하지만 대부분이 또 성공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 철저한 준비와 체계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문화 가정이 이제 언어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창업에 대한 기본적인 ABC를 좀 갖추고 창업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봤고요. 그리고 아까도 보면은 이제 그 지역, 예를 들면 베트남이면 베트남인을 위한 뭐 음식점 이런 걸 연다고 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위주의 뭐 고객을 확보를 하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같이 흡수를 하는 그런 그렇죠.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2020년도에 우리나라 창업기업 수가 한 149만 개 정도인데 이게 2019년 대비 한 15.5%가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글로벌 이제 경제 위기라든지 내수 침체 등에 불구하고 이제 정부가 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제 신규 창업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창업 기업의 생존율은 점차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기준 이제 창업 기업의 5년차 생존율을 보면 이제 29% 정도가 이제 생존율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OECD 국가 평균이 40.7%에 비하면 우리나라 창업 성공률이 상당히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잘 하려고 하면 창업에 대한 기본 컨설팅을 좀 지원하는 정책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고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정에서 창업이든 뭐 취업이든 여러 가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좀 창업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지금 이제 대부분이 하고 있는 음식점이나 카페 이런 것들은 넓은 의미에서는 창업이고 조금 좁은 의미로 보면 소상공인 창업에 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전시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소상공인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정책이나 지원금이나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볼 때는 지역민하고 또 상생을 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려면 한 2, 3년 전부터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정책이 좀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은 제주도하고 강원도가 이제 좀 선두로 나서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전국 센터의 중심으로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관련된 예산이나 정책을 내려준다고 하니까 로컬 크리에이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역의 특색이 있는 창업 활동을 하는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음식점을 열더라도 대전만의 특색이 있고 스토리가 있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걸 한다면 아까 뭐 이주민 뭐 거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그 대전의 좀 특색, 역사나 이런 것들을 살려서 같이 하면 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좀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이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 창업은 생활형 창업에 조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넓은 의미에서 창업을 보면 이제 정부에서 정책이나 지원이 생활형 창업보다는 이제 기술형 창업, 좀 혁신적인 창업으로 많이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아까도 그 발표하실 때 말씀하신 감각으로 한다고 하는데 감각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나라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지식이나 경험이나 여러 가지 전문가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창업을 할 때 창업에 대한 철학과 원칙을 먼저 좀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내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거의 아마 10중 8구 실패할 거로 예상이 듭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창업을 하는 게 어떤 가치를 창출하느냐, 나 자신 아니면 내 가족한테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내가 있는 지역 이런 데는 어떤 가치를 창출할 건가를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할 때 비즈니스의 기본 원칙은 뭐다, 이런 것들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적 창업을 하고자 하는 데는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이제 저희 창조경제혁신센터처럼 창업 지원 기관이 대학이나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홈페이지 등을 보면 창업 지원 사업이라든지 창업 지원 관련된 교육, 포럼, 경진 대회 상당히 많은 행사나 서비스 지원 안내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아무리 좀 뭐 언어를 우리나라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이렇더라도 교육을 받는다든지 포럼이나 경진대회 이런 데 참석을 해서 발표를 들어보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네트워킹을 하면서 정보를 많이 얻으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현장 체험을 좀 어디서 해본다든지 인터넷 음식점을 하기 전에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근처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인턴을 조금 해보고, 그리고 시장 조사를 감각이 말고 내가 있는 지역이 유동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여러 가지 시장 조사를 통해서 생각과 현실의 갭을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창업 준비도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창업지원센터에 가면은 저희 센터 같은 이제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자문을 꼭 한번 거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창업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그걸 구현할 우수 인재를 어떻게 확보할 건가. 혼자 예를 들면 가게를 한다라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같이 할 사람을 누구를 할 것이냐 네.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보통 가족이나 뭐 같은 이제 뭐 중국이면 중국인, 그렇죠. 베트남 베트남인을 하는데 그런 정에 이끌려고 하면 꼭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네.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뭐 가게 아니면 창업의 철학이나 원칙에 부합하는 인재인가를 잘 구분해서 그분하고 같이 협업 파트너로서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감각에 아까 의존해서 예. 창업을 하신다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예. 딱 들었을 때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예. 창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 내국인한테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 제가 걱정이 다 되더라고요. 네, 우리 그 본부장님께서는 창업의 구체적인 준비, 계획, 전문가의 또 조언들, 인턴 경험, 시장 조사 등을 통해서 좀 더 철저하게 창업에 대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구체적인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한국 멘토링 협동조합의 심재학 이사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는 진짜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창업에 대한 인프라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예비 창업자, 그리고 아까 뭐 발표하셨을 때 뭐 소액 대출을 말씀하셨는데 그 대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실제 대출이 아니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근데 제가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그 담당자분들한테 그 네. 질문을 드렸어요. 드려봤더니 제한이 있냐? 이주 여성이 혹시 이런 혜택을 네. 못 받을 뭐 어떤 제한이 있냐라고 했더니 제한이 전혀 없어요. 아, 없어요? 네. 아,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저희가 이주 여성이라는 카테고리를 넓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의사소통이 쉬운 분들과 네.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원 사업들은 오디션을 2번을 거쳐요. 한 번은 페이퍼 네. 사업 계획서, 두 번째는 이제 PT 프레젠테이션을 거칩니다. 네. 그러면 한국어에 능숙하고 또 읽고 쓰는데 좀 자유로워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는 너무 좋은 부분은 존재하나 다만 그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제한이 없지 않다고 봐야겠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좀 한계가 좀 존재하는 부분. 그리고 교육 부분도 창업 교육은 정말 많이 뭐 지금 혁신센터도 지금 창업 생태계 거의 중심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창업 교육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아까 발표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다국어나 뭐 이런 부분들로 네.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사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 여성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 같은 그런 직원이네요. 어떻게 보면. 예. 참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굉장히 많은 이제 좀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중기부에서 이제 지금은 사실 없어지긴 했지만 예전에 세대 융합 지원 사업이라는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이제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세대 융합 지원 사업. 네네네. 그러니까 39세 이하의 청년과 네. 그 39세 이상의 장년분을 이제 매칭해서 아. 같이 창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청년의 패기와 뭐 아이디어 뭐 이렇게 그리고 장년분들의 그 노련함, 경험 이렇게 좀 다양한 장점들을 모아서 창업을 시도하면 네. 사업화 성공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좋은 아주 좋은 시도가 있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이제 좀 다듬어지면서 중장년 패키지나 뭐 이렇게 좀 나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서 좀 힌트를 얻는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저희 메이트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 언어가 가능한 분과 네. 이주 여성들 우리나라 언어가 네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좀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그것도 검색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몇 년 전에 지자체에서 그 해법을 한번 풀으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시도를 근데 하셨군요. 네, 근데 그게 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는 어떤 부분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냐면 사실은 일반 창업 교육이나 지원 프로그램에서 다국어를 다 제공한다는 건 정말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렇죠. 상황이시고요. 네. 어떻게 보면 또 역차별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조심스럽지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자체에서는 그 지역의 대학이랑 협업을 통해서 그 언어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이제 같이 파트타임으로 이제 같이 이제 재능 기부를 했어요. 메이트로 연결을 시켜주는 맞습니다. 거기서는 메이트라는 용어는 안 썼지만 그렇게 연결을 해서 창업 프로그램 교육을 진행을 했고 이제 그 과정을 했었거든요. 네. 아마도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예. 그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아까 그 본부장님 말씀에
150% 공감하는 부분은 아까 발표자분 말씀하셨을 때 제일 걱정됐던 거는 저는 사실 주 고객에 대한 얘기였어요. 주 고객이 본국에서 온 분들을 주 고객으로 한다면 이 추세를 본다면 점점 더 늘어나겠죠. 하지만 그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겠죠. 그러면 고객의 숫자 있죠. 자체가 제한이 있고 줄어들고 네. 이 로컬에 있는 사람들과의 고객 확대나 어떤 협력 없이는 사실은 그러니까 유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창업을 하는 이유 자체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고객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식당들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굉장히 차별화된 부분이 없이는 지금 네. 실패율이 굉장히 음, 커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음식 솜씨가 없는 분이 식당 차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30%보다도 사실은 요식업 창업은 더 낮거든요. 생존율이. 네네. 네, 그래서 조금 저는 물론 이제 지금 어떤 인프라의 부족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바로 그 나라의 이제 음식 문화를 전달하는 그런 창업 쪽을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제 아까 이제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조금 더 현지화할 수 있는 네. 아까 로컬 크리에이터 말씀해 주셔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지원 사업인데 네. 이렇게 선정이 되면 몇 천만 원의 이제 지원금을 줘요. 대출이 아니라 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내국인과 함께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협동 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됐으면 합니다. 네. 일단 고객층을 넓혀야 하는 문제도 있고 지역민들을 흡수해서 또 창업을 그야말로 잘 한 다음 성공적으로 또 이끌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도 잘 받아야 될 것 같고 단지 뭐 언어가 힘들다고 해서 소극적이 아니라 본인들도 좀 더 그 패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언어 공부도 하고 네. 예, 여러 가지로 노력을 서로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이민정책연구원의 박민정 부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에 분들이 너무 이제 창업이나 정책적인 부분들 워낙 전문가들이시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또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또 같은 주제로 저도 연구도 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하실 것 같아서 네.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더 확장해 나가시면 좋을까 이런 초점을 맞춰서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문을 준비해 오기는 했는데 오늘 발표를 들으니까 사실은 저희가 받아본 자료는 되게 한정적이어서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들이 꽤 있고 상당 부분은 제가 이미 있는데 저희 받아본 자료에서 삭제된 부분들이 있었어서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주제나 제목 부분이 조금 좁혀져야 된다.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앞에도 소상공인 얘기를 하셨는데요. 창업의 영역이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 점포, 요식업의 창업 중심으로 이렇게 줄여져 있기 때문에 제목 자체도 약간 자영업이라던가 소상공인 창업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사례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주의 창업도 사실 여러 지자체에서도 지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요거는 어떤 한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 자체는 조금 좁혀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저희가 일단 외국인의 취창업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외국인의 비자나 인력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아까 인구 감소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그런 취업 목적의 비자가 있고 네. 정주형, 우리나라에서 계속 살 사람들이 해야 되는 비자가 있는데 네. 이 연구는 사실 정주형 쪽에 가까운 연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주 여성이라고 하면 사실은 유학은 좀 애매해서 저희가 기타로 구분하거든요. 남아 있을 수도 네네. 있고 돌아갈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이주 여성이라는 범주를 좀 명확히 규정을 하셔서 네. 제 생각에는 앞에 결혼 이주 여성인 것 같은데 또 투자자가 한 명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네
그 이주 여성의 범주를 정주영 이주 여성이라고 줄이시던가 해서 제목에서 이 연구의 그 범주를 좀 확실히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네.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저도 이제 정책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주 여성이 이렇게 큰 투자, 점포형 창업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집에 재산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거를 다 국가에서 부담해서 지원해서 한다.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것 같고요. 실제로 아까 쉬는 시간에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실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발표하신 선생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공 사례를 통해서 이것들을 전파할 필요성에서 이 연구는 중요하긴 하지만 실패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창업 자체를 이런 점포형 창업보다는 이주의 창업은 좀 좁혀서 경제적인 부담이 적은 것들을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지금 창업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저도 올해 이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 지방에 있고 지방 중소벤처기업청도 있고 경제진흥원도 있고 또 컨텐츠진흥원이라는 것들도 요즘에 있어서 온라인 교육들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다들 이주 배경이라고 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하지만 왜 못 들어가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류를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이 교육 자체를 저는 창업 교육 자체도 중요하지만 아예 포커싱을 다르게 해서 서류 작성법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을 가르쳐야 그곳을 뚫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서류를 좀 다원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서류 기준을 낮추고 아까 로컬 크리에이터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그것도 찾아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주 여성이 진입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이 사람의 저희가 왜 대학교에도 다문화 특화도 있고 취업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이 사람들의 특징에 점수를 조금 더 주고 서류를 조금 점수를 낮춘다던가 이런 식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높이도록 해야지 이 사람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이라던가 지금 이상의 이주민을 위한 새로운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거는 저는 또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생각을 하다 보니 이번에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요즘에 사회적 경제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인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 이주 인력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네. 이 정주영 이주 인력도 그 틀 안에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행안부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이제 지자체별로 어떤 사회적 경제 사업들이 있는지가 있거든요. 그거랑 이주 여성이랑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해서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사회적 경제에 포함을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들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좀 더 합리적이고 이주 여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커다란 경제적 지원보다는 들어갈 수 있는 그 제도권 안에서의 포섭이 저희의 정책 방향과도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네요. 사회 통합이라는 것도 선주민과 이주민이 같이 함께 가는 그것들로 가야지 이주민 특혜적 어떤 사업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고요. 네. 그리고 교육 부분에서 서울이나 경기 쪽이나 이런 좀 대도시들은 이주민 대상의 이런 창업 교육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패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아까 진행하시는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내국인도 창업을 결정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교육을 받았다고 창업을 하라는 건 굉장히 무리입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창업으로 이끌어줄까 하면은 자본이 좀 덜 들고 부담이 덜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 자체가 아까 다국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해서 저도 그 키워드를 대학에서 좀 찾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경제적인 부분들은 네. 같이 하다 보면
굉장히 단시간에 실적을 요구합니다. 근데 대학은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대학 교육에 어떤 식으로 포섭을 하면 저는 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왜 지방대학이 뭐 또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를 하면, 예를 들면 지금 지역 이름을 이야기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어쨌든 지역 이름은 상관이 없지 네, 않을까요? 그렇죠. 경북 같은 경우는 그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해서 대학이 등록금 반값 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결혼 이민 여성들이 학위를 취득을 하고 한국어 교육도 저절로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대구대 링크 사업단과 연계해서 사실은 이런 창업 교육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네. 좋은 사례들이 있으니, 대전은 저는 또 경북과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경북은 예를 들면 농촌형이 많습니다. 지금 인구 소멸 지역을 직격탄으로 맞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네네. 있지만, 대전은 저는 도시형이어서, 그래서 점포도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도시형이라면 사실 네트워킹이 농촌보다는 굉장히 쉽고, 그리고 네네. 고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물론 자국민만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지만, 자국민을 시작으로 확산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국내 체류 외국인도 늘어나고 있으니 자국민 시장을 점유하면서 거기서 탄탄하게 뭔가 기초를 다진 후에 그렇죠. 그 한국 사람까지 확장하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대학과 연계하는 것들, 특히 대전은 유학생이 많고 그 맞습니다. 대학의 도시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학과 연계하는 방법들을 생각해서 그곳을 이제 사회적 경제 쪽으로 돌리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식업 분야에서 벗어나서 다양하게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가 교육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제도권 내에서 진입 장벽을 실질적으로 또 정말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열어놓을 수 있는 문이 있다면 훨씬 자신감 있게 접근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